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하루에 몇 퍼센트까지 떨어져 보셨나요? 하한가 마이너스 30%? 코인하다가 마이너스 50%? 가슴이 철렁하죠? 입맛도 없고 술맛만 당기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특별한 악재도 없었어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은행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하고 날씨 좋은 가을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미국 증시 전체가 마이너스 22.6%가 빠져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지수가 하루 만에 22%가 날아갔다고요. 지금으로 치면 코스피가 하루 만에 900포인트가 빠져서 3천 초반이 된 겁니다. 1929년 대공황? 그날도 하루 하락폭은 12%였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하루 7% 빠졌을 때 세상이 망한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2.6%라니요. 이건 그냥 시장 삭제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이날을 블랙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1987년 10월 19일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부수고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어 주문이 들어가지 않고 전 세계 금융망이 단 하루 만에 석기 시대로 돌아갔던 날.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태의 주범이 사람이 아니라 인류가 야심차게 도입한 컴퓨터였다는 사실입니다. 금융 역사상 최초의 기계들의 반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어설픈 기술력이 만나서 만들어낸 희대의 코미디이자 비극,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서킷 브레이커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기원, 1987년 블랙 먼데이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1980년대 중반 미국 분위기부터 봅시다. 한마디로 파티타임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덕분에 세금은 줄고 규제는 풀리고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1982년부터 1987년 8월까지 다우지수는 무려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5년 내내 상승장이었습니다. 조정 그딴 거 없었습니다. 주식은 사면 무조건 오르는 것이라는 믿음이 종교처럼 퍼졌던 시절입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주인공은 여피족이었습니다. 젊고 도시 살고 전문직. 이들은 명품 슈트를 입고 한 손에는 벽돌만한 휴대폰을 들고 포르쉐를 타고 다니며 외쳤습니다. 탐욕은 선이라고.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1987년 들어서 분위기가 살짝 묘해집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달러 가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에이, 설마 떨어지겠어? 떨어진다 해도 내가 팔 시간은 있겠지. 그리고 이들이 믿는 구석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금융공항이 만들어낸 절대 돈을 잃지 않게 해준다는 마법의 방패. 바로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놈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어떤 괴물이 될지도 모른 채 기관 투자자들은 이 보험을 믿고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빌런, 포트폴리오 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름만 들으면 아주 든든해 보이죠? 보험이라니. 이건 UC 버클리의 천재 교수들이 만든 금융 기법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식합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선물을 팔아서 손실을 메꾸자.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겁나죠.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가서 내기를 합니다. 야, 집값 떨어지면 네가 나한테 돈 줘. 대신 집값 오르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이렇게 해놓으면 집값이 떨어져도 내기에서 돈을 따니까 쌤쌤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는 막 도입된 프로그램 매매가 유행이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이렇게 입력해둡니다. 주가 하락이 되면 선물을 매도해라. 평소에는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천재들의 발명품이라 칭송받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너도 나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비극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A사의 컴퓨터가 인식합니다. 떨어지네? 위험해 하고 선물을 팝니다. 선물을 대량으로 파니까 선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리고 선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현물 가격도 같이 끌어내려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B사, C사, D사의 컴퓨터들도 동시에 인식을 합니다. 더 떨어지네 하고 다 팔아버립니다. 이게 무한 루프로 발생이 된 겁니다. 마치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하고 외쳤는데 모든 관객이 동시에 출구 하나로 달려가는 상황. 심지어 그 관객들이 생각 없이 움직이는 로봇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서로 밟고 밟으며 지옥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트레이더들이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쎄해합니다. 주말 동안 악재가 좀 있었거든요.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공격했고 독일이 금리를 올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열린 아시아 시장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홍콩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폭락하더니 아예 거래를 중단해버렸다는 겁니다. 유럽 증시도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 벨이 울리기 직전, 트레이더들은 긴장하며 모니터를 봅니다. 오전 9시 30분, 개장 시작부터 지옥이었습니다. 매수 주문은 하나도 없고 매도 주문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다우지수는 수직 낙하를 시작합니다. 이때 포트폴리오 보험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깨어납니다. 수십, 수백 대의 기관 투자자 컴퓨터들이 동시에 매도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주가는 방어선도 없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트레이더들은 수화기를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격 상관없으니까 다 팔아 시장가로 던져 하면서요. 하지만 그들의 비명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상황은 하락을 넘어 붕괴로 갑니다. 여기서 1980년대의 기술적 한계가 사태를 키웁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이 아니었죠. 주문이 폭주하자 전산 시스템이 렉이 걸려버린 겁니다.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에 팔았는지, 아니 팔리기는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깜깜이 거래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00불이라고 떠 있는데 실제 거래는 80불에 되고 있는 상황. 정보가 차단되자 인간의 공포심은 극에 달합니다. 시스템이 망가졌대. 지금 안 팔면 영원될지도 몰라 하는 이 공포가 컴퓨터를 안 쓰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까지 전염이 됩니다. 전국의 증권사 객장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내 주식 다 팔아주세요. 제발. 오후 1시, 2시, 반등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진콜 사태가 터집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계좌가 강제로 청산당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트레이더의 회고입니다. 그날 오후 거래소는 도살장 같았다. 피냄새만 안 났지 사람들의 눈빛은 죽은 생선 같았고 바닥에는 찢어진 주문서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우리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오후 4시 마감벨이 울렸을 때 다우지수는 22.6% 하락해 있었습니다.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 단 6시간 30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프랑스 전체 GDP가 하루 만에 사라진 꼴이었습니다. 시장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이 화요일 아침,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열리면 어제보다 더 떨어질 거야. 이제 금융 시스템은 붕괴다. 실제로 화요일 아침에도 폭락은 계속됐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고 거래소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백기사가 등장합니다. 취임한 지 겨우 2달 된 신임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입니다. 그린스펀은 화요일 아침 아주 짧고 굵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연준은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석하자면 이겁니다. 쫄지 마라. 돈 필요해? 다 빌려줄게. 은행 대라 망설이지 말고 돈 풀어. 일명 그린스펀 풋의 탄생입니다. 그린스펀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대형 은행장들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증권사들한테 돈 빌려줘. 부도 안 나게 막아. 니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이죠. 그리고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상장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우리 회사 안 망해. 주가 너무 싸잖아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화요일 오후부터 시장은 기적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때 연준이 머뭇거렸다면 제2의 대공황이 와서 우리는 지금도 흙 파먹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먼데이는 월스트리트에 거대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사 결과 범인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보험, 컴퓨터 프로그램의 매도, 그리고 두 번째 선물과 현물의 디커플링. 그래서 인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도입합니다. 바로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전기 과부하가 걸리면 두꺼비 집이 내려가듯 주가가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일단 멈춤하고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들 흥분했으니까 10분만 머리 식히고 다시 하자. 인간의 광기뿐만 아니라 기기의 폭주도 강제로 멈추게 만드는 물리적 제동장치를 건 거죠. 또한 전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주문 폭주로 인한 렉 현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험 같은 기계적인 매도 전략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아주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1987년의 교훈으로 우리는 이제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2010년 5월 6일 플래시 크러쉬 사건 기억하시나요?
단 36분 만에 다우지수가 9% 폭락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도 범인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서킷 브레이커가 4번이나 발동했습니다. 이때도 공포에 질린 시스템들이 메모를 쏟아냈죠. 1987년은 멍청한 컴퓨터가 문제였다면 2025년 지금은 너무 똑똑한 AI가 문제입니다. AI들이 서로 눈치 보며 담합하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서로 서킷 브레이커도 막을 수 없는 블랙 먼데이 시즌2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블랙 먼데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시장의 본질인 공포와 탐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계에게 핸들을 맡겨도 브레이크는 인간이 쥐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도 혹시 자동 매매 돌려놓고 맘 편히 주무시고 계신가요? 가끔은 모니터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AI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하루 만에 22% 삭제된 악몽, 블랙 먼데이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에 상승만 들어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